네, 오늘은 부의 역설의 저자 강범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거의 한 2달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사례가 생겨서 또 그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기셔가지고 법인을 세우셨다고. 네. 어떤 변화들 주로 있으니 그냥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신 분들이 네. 돈을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매출이 10배 늘었다. 이런 얘기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 구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거지. 네. 그 구간을 생각하면 보이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끌어당김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원하는 생각만 하다 보면 기적들도 되게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 제네시스도 한 대 사드리고 와, 네. 와.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책도 읽고 지난번에 촬영도 했지만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정말 그 좋은 내용에 맞게끔 또 구독자분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다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그 지난번에 좀 핵심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구독자 질문들까지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작가님께서 일단은 그 책에 써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그 기초적인 내용이 일단 부자의 뇌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자의 뇌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을 최근에 좀 만나봐도 네. 돈 버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친목도모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는 별로 재미를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소름 끼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세상 욕하는 데에 하는 이런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자의 뇌라고 제가 정의 내린 건 그냥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가치를 증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고 그걸 또 어떻게 사회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환원하고 또 수익화하고 그 생각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자의 뇌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려면 내가 이미 부자인 것처럼 뇌를 세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된 거고. 가난한 뇌는 열심히 사는 거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를 되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지? 이것보다 더 많은 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뭐 끈기가 없지? 이거는 근데 요즘에 제가 딱 잘라서 말해요. 그거는 끈기가 없거나 본인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는데 안 일어나죠. 그러면 자기가 되게 비하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니야. 본인이 원하는 게 정말 생겼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줘요. 아니면 밤에 일하면 돼. 자기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본인이 찾아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너 일찍 안 일어나고 그렇게 게을러서 못 할래. 그게 약간 제한신념처럼 박혀서. 근데 그러면 가난한 뇌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원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제한신념이라는 것은 이제 내 능력이나 이제 나의 가능성 한계 짓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잘못 배운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학습되어졌다? 학습된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초반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생각만 해도 돼요? 그쵸. 근데 생각만 하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잘못 학습되다 보니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걸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게 정말 행동하지 않아도 되나? 근데 원하는 생각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훈련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넘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이걸 왜 몰랐을까요? 그동안 왜 이런 내 앞에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었는데 왜 안 보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작가님 표현에 따르면은 노력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맥락인 건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내가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으로 아침 뭐 5시에 일어날 거야. 네.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일어나면 9시, 10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내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뭐 부자가 되거나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전혀 말씀이시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마이너스죠. 네.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다운되고 의지력이 다운되면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나도 의지력이 이미 다운돼 있으니 내가 원래 능력보다 훨씬 더 되게 능력이 절하돼서 이게 펼쳐지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네. 근데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에너지가 쭉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쵸. 오늘은 내가 좀 이거 하기가 좀 힘드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근데 원하는 생각만 하다가 정말 뇌 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어쩔 수 없어. 에너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네. 내가 또 뭘 보게 될까? 네. 이런 기대로 저는 살아서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아침이야.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원하는 생각 훈련을 하면 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한 60일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한 2개월에서 3,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하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고 나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우리 소풍 가잖아요. 네. 그거예요. 소풍 가는 그 기대에 아침에 눈을 뜨듯이 네. 원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1,000억 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훈련을 하다가 저는 100억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저는 1,000억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뇌를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냥 상상이란 말이죠. 상상인데도 왜 1,000억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게 뭐예요? 100억은 쉬워 보이는데. 네, 처럼 어려워 보인다? 근데 100억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뇌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네. 풍요로 계속 상상을 해야 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는 월 1,000만 원 벌려고 하면 100만 원짜리 강의 10번 그쵸. 혹은 50만 원짜리 강의를 뭐 20번 하면 된다. 그쵸. 근데 2,000만 원 벌려면 네.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업을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거의 맥스일 거예요. 제가 이제 강사료를 100만 원씩 뭐 2시간, 3시간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러면 풀로 차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풀로 찼다고 해도 월 1억을 못 버는 거예요. 그쵸. 예,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면 아예 없는 거고 그럼 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의를 잘한다고 한들 거기서 한계가 딱 생기는데 1,000억을 벌겠다고 했더니 온라인 비즈니스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만 있으면 수익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거 불편해?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를 아예 네. 고용을 해서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자는 만들어내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필요했으니까 구매를 하고. 그쵸. 근데 예전에는 강의를 할 때는 강좌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3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유료 강좌를 할 때. 근데 지금은 저희가 강좌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200만 원에 300만 원 이렇게 파는데 네. 100명, 200명씩 모인단 말이죠. 네. 근데 더 많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필요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달에 50만 원 벌어야지 하면은 이제 뭐 친구네 가게에서 알바를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뭐 파트타임 잡을 구하든 이 정도 생각만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게 나는 한 달에 월 1억을 벌 거야 이러면은 애초에 생각 자체가 알바로는 못 버는 거야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유튜브에서 뭐 월 1억 버는 거 쳐보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나 뭐 온라인 뭐 전자책을 봐야 되나 네. 뭐 유튜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열리고 그 방법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네. 내가 1,000억 원을 벌겠다라고 하는 순간 네. 사람들이 그동안 애써 만들었던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영역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군가는 이거를 막 10억, 100억씩 벌고 싶은데 그쵸. 그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마켓을 만들자가 된 네. 거고 네. 그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수억,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생겼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원을 벌겠다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진이 좀 좋은 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5천만 명한테만 팔면 네. 1,000억이에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1,000원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1억 번 팔리거나 1억 명한테 팔릴 수 있으면 1,000억 바로 버는 거네. 근데 제가 5,000원짜리의 가치를 만들어서 혹은 10,000원짜리의 가치를 만들어서 1,000원에 판다면 네. 사람들이 1,000원이니까 다이소에 가서 사듯이 그냥 살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쵸. 뭐, 야, 이거를 어떻게 1,000원에 살 수 있지? 그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그쵸.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또 주변에서는 같이 보잖아요. 제 강의 듣는 사람들. 네. 본인 사업에 적용을 해서 또 그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이제 제한신념이잖아요. 예. 이 제한신념을 애초에 누가 뭐 주입하거나 누구한테 뭔가 혹은 뭐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미 갖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게 네. 그냥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 저 이제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거구나.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지? 네. 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네. 얘들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 네. 하루를 이틀처럼 쓸 수 있어. 그죠? 시간 계획을 해봐.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 왜 안 될까요? 이 사람들 뇌에는 목적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네. 그 알리바바 마윈 네. 마윈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그 넘사벽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10대 부자 안에 든다고 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핑계를 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본인은 되게 생긴 것도 그렇고 막 그래서 계속 배척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뭐 하나라도 하려다가 영어의 비전을 봤단 그쵸. 말이죠. 네. 영어를 계속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분은 그 중국 시장이 전 세계 무역으로 나아가는 온라인으로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쵸. 그게 눈에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열정을 가지고 스피치 하는 것마다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비전이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열심히만 살아. 네. 그러면 열심히 사는 인생인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도 부자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고 다 부자 되고 싶다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왜 마윈의 눈에는 그게 보이고 왜 저나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사실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되고 안 되는 사람들. 나는 큰 부자가 돼야 돼. 네. 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 큰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생각해요. 아. 근데 큰 부자들 보세요. 네. 진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사실 네, 바쁘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거를 구현하면서 살 뿐이지 해야 할 일에 매달려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밌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만큼이나 부자가 되는데 그 들어가는 노력이나 수고로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거를 막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네. 지금 내가 1,000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1,000억을 벌었다. 네. 그 생각을 계속하면 불편함이 찾아와요. 예를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벌지? 1,000억을 벌려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뭐 이 약간 뭐 거부감, 불편함 모든 걸 다 통과하는 관계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그냥 내 기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생각만 하면 이 기억이 점점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가 나 이러다 진짜 1,000억 버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저는 진짜로 2달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첫 달은 저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이미 망했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인생 진짜 최악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한다고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바뀌거든요. 이걸 지금 내면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거를 매일 이걸 훈련하는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이 바뀐 네. 거예요. 내면 언어. 평소 같으면은 멍 때리고 있거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하면은 1,000억 원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뭐 작가님 이제 강의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 뭐 뇌가 이제 문제구나. 내가 그 제한신념에 갇혀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혹은 뭐 거짓 허상에 쫓겨서 내가 내 능력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안다고 이제 뇌가 딱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뇌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는 1,0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라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네.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에서 네. 1,110억 원을 벌었다를 진짜 수백 명이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외치나요? 네. 오. 채팅창에다 외치긴 하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때 여기 왔을 때는 없었는데 네. 지난번 세미나 10월 달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네. 그냥 많이는 아니고 그냥 진짜 진하게 모이자 해서 30명만 모였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네.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쵸. 네. 근데 그분이 자신이 1,000억이 필요했대요. 네. 학교를 짓고 싶어서. 네. 그리고 자기는 교감인데 그 학교의 교장으로 갈 거다. 그거를 그냥 매일 생각했대요. 만나는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그 얘기를 했겠죠. 그쵸.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그걸 훈련을 시켜주는 거대로 그쵸. 그냥 누군가한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아시죠? 톡 치면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쵸.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네. 근데 어느 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대지랑 학교를 이렇게 이미 갖고 있는데 네. 그거에 교장 선생님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와. 왜냐면 본인이 그리고 있는 학교가 명확해요. 네네네.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거기가 그 대지랑 이렇게 해서 봤더니 500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전만 생각하고 있는데 500억 투자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그쵸. 거예요. 그쵸.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네. 와 진짜 왜냐면 저도 제한신념이 있어요. 한 번에 1,000억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한 번에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있는데 네.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낸 아이디어 하나도 1,000억을 만들 수 있구나. 얼마든지 비전이 공유가 되면 네. 그만한 그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1,000억이 이제는 확실해졌거든요. 전에는 그냥 믿음.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겠어요. 어.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뇌에 최고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예, 오. 저희 비즈니스를 보시고.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뇌 전문가분들은 건강, 그쵸 그쵸. 스트레스, 네. 장애, 네. 이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회복만 돼도 좋죠. 네. 근데 그걸 플러스 본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자의 뇌, 그쵸. 풍요의 뇌. 네. 근데 그거에 동의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게 이제 작가님이 이제 또 그리시는 그 본인의 그런 이제 꿈과 신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을 같이 하신 그 교감 선생님도 네. 그걸 이제 똑같이 경험하신 거고. 많습니다. 최근에 크게 작게 네. 아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저희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누구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모여서 이제 채팅창이나 이제 말로 이제 뭐 내가 1,000억 이상의 그 금액을 이제 뭐 벌 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 외친다는 거잖아요. 쓴다든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뭐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뭐 그 사이에 뭔가 뭐 과제를 주시거나 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뭐 팁을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가 훈련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올 정도로 네. 평소에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음. 그 내 내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평소에는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페에 가거나
그러면 1시간 정도 아이디어를 써보거나. 네.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더 재밌어져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들어있는 거를 우리의 뇌는 즐겁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튜브 맨날 보고 있으면 그냥 그게 즐거운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진짜 즐거움을 모르고.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진짜 즐겁긴 하죠. 그죠? 드라마 다음 장면 뭐가 나올까 확 째려보고 끝나면은 다음에 근데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또 일주일 앞당겨 보려면 뭐 돈 내면 보여준다는데 그것도 그 시장이 조단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재미없어져요. 내 아이디어, 내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내는 게 정말 신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일주일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사실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의 삶이 워낙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그 돈을 결제해서 보는 그 시장이 조단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네. 야. 천억 이제 부자 관련해서 이제 뭐 과거에 뭐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 보면은 이제 뭐 자기계발서 등에서 자기가 이미 부자처럼 된 것처럼 뭐 행동하고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된 것처럼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뭐 천억 부자 될 거야 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일단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런 데서 선포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비전이 보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공한 그게 자기가 성공할 거에 대한 이게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차고 믿어지면 예를 들어서 고급 식당에 가도 누려보고 그 기분을 느껴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락을 했다고 지금 내가 이거를 쓰면 카드 빚이 일단 해보자. 그리고 먹고 나오면서 후회해.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고 아니면 맛있었지만 이 돈을 쓸만한 게 아니었다. 이런 건 뭐예요? 내 뇌는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세팅을 미리 안 해놓고 열심히부터 해본다는 거죠.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제가 자꾸 원하는 생각을 했더니 씀씀이가 너무 커지는데 이거 괜찮나요? 제가 질문을 하죠. 정말 1,000억 원이 있어도 그 돈을 쓰시겠습니까? 대부분 안 씁니다. 아, 1,000억이 없으니까 쓴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계속 씀씀이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쓰게 되는 악순환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거 아시죠? 지갑에다 현금 넣고 다녀라. 그리고 현금 넣고 다니고 뭐 살 때 금액 보지 말고 사는 훈련해라. 그때 제가 강사로 월 1,000 벌 때 그 명품관에 가서 구두를 금액 안 보고 딱 샀어요. 처음에 진짜 좋더라고. 아, 이게 이런 기분을 느끼라는 거구나. 근데 어쩌겠어요. 그 카드 그게 딱 나올 때 되면 금액을 결국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도대체 강의를 몇 번을 해야 되는가? 지방을 몇 번을 다녀야 되는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 그럼 그거는 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결제하면 그땐 좋지만 고지서를 동시에 걱정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거예요. 카드값을 못 내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살 수도 있거니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짜로 믿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실 저는 이거를 처음 생각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망했었잖아요. 삼겹살 이렇게 뭉탱이로 안 잘라서 파는 거 있어요. 맞아요. 2kg인데 2만 원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쌌어요. 우리나라 거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칼을 잘 갈면 꽝꽝 얼었을 때 썰리더라고요. 잘. 오히려 꽝꽝 얼었을 때. 그거를 썰어 놓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싼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안 쓰면서 만족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거를 그냥 얇게 안 하고 통으로도 에어프라이어에 가능하다는 걸 본 거예요. 위에가 완전히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싸구려 고기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수육해 먹고 막 이러면서 수육도 아니지 그냥 사실은 물에다가
그 잡내 안 내게 하는 네. 거 이렇게 넣고 해서 삶아서 먹고 그리고 그거 살 돈이 없으면 또 닭고기를 샀었어요. 브라질인가? 네, 네. 진짜 싸. 닭다리살. 네. 근데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그거 잡내 없애는 거 막 잔뜩 넣고 이렇게 해서 먹고 이랬는데 네. 그럼에도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구나. 너무 좋다. 돈이 많으니까 좋다. 능력이 있으니까 좋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 진짜 내 능력이 있는데 네. 그게 뭘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러다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약간 호기심처럼 톡톡 올라와요. 와.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뇌의 신경망을 보아하니 원래 있는 구조로만 움직이잖아요. 이게 전기 신호가. 네. 아예 안 하던 생각, 1000억. 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1000억을 벌겠다 딱 하는 순간 얘 뇌가 네. 뭐야?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올 때도 있고 왜냐면 뇌 회로가 바뀌어야 되는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쓴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네. 근데 결국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던 모든 것들은 기억이니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기억을 바꿔주는 게 좋다. 근데 보통 2-3달이 걸리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그 마윈도 얘기하시고 아까 이제 뭐 큰 부자 뭐 이렇게 이제 제한신을 없애는 데 성공하고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얘기할 때마다 작가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굉장히 가난했다 과거에 그 말씀을 붙이시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그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그 가난과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혹은 지금 누리고 있을 그 풍요의 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는 건 결핍에서 나와요. 왜 사람들이 이제 시크릿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초반에는 되게 좋았지만 다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풍요롭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 노년에 진짜로 굶게 되겠구나라는 네.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힘들어지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네. 그제야 비로소 열심이 아니라 부자가 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에서 이제 원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말로는 뭐 네. 나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뭐 좋은 외제차 끌고 싶어 얘기하고 원한다고는 말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비전 보드가 제가 보니까 1년 이상 안 가더라고요. 차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근데 나는 돈 말고 이런 꿈이 있어.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려면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능력을 꺼내려고 하지 않고 네네.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했던 방법. 근데 성공한 사람들, 그 일을 잘해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 뇌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 뭐 한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열심히 하면 뇌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열심히가 그러면은 뭐 봤을 때는 뭐 1000번 쓰기, 1000번 쓰기 뭐 이런 건가요? 1000번 쓰기, 1000번 쓰기, 아침 네. 일찍 일어나기, 네. 뭐 힘들어도 운동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 자신을 죽여라. 스스로와 싸워서 이겨내라. 약간 너무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쵸. 그게 자기인데. 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쵸. 어폐가 있네요, 이게. 네. 네. 근데 뇌는 철저하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예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안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네. 그쵸? 눈, 코, 이 신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네. 그럼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그것과 관련된 거랑 대비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람들은 피곤해도 끝까지 해봐라. 네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큼성큼 가요. 그치. 그죠? 왜? 머릿속에 다음 게 보이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진짜 노년에 되게 힘들어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방에 가면은 이제 호텔 숙소에 이제 저렴한 숙소에 묵을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세금 처리가 되니까 좀 비싼 숙소에도 머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네. 이 그 박스 주는 나이 드신 분이 보이는데 네. 아마 예전 같았거나 네. 그랬으면 젊을 때 열심히 안 살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뇌를 이해하고 나니까 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네.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특히 많이 퍼준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객이 얘기해 줬어요. 폐지를 주시는 분은 아닌데 네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네.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다 챙기다 보면 네. 언젠가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챙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년 무전이 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쳤대요. 이렇게까지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나? 그래서 이 교육 듣고 다시 이제 근데 나이가 70이신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소득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감동이고. 네. 그래서 진짜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요. 이게 나도 될까? 나도 생각만 한다고 될까? 네. 그러니까 본인을 믿기보다 뇌를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뇌는 무한하니까. 그쵸?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있어.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자고. 수십 조, 수백 조가 되는 이 세포 하나하나를 아무런 오차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무한한 그 존재가 네. 내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것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뇌와 어떻게 보면 맞서 싸우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하기 싫은 일인데 네. 해야 해서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1시, 12시까지 자고 싶은데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내가 자고 싶은 건 11시, 12시까지니까 이것을 해야 되니까 7시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다 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렇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는 근데 아마 성공하신 분들 쭉 나열해 보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제 그 뇌 얘기를 하시니까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럼 뇌가 이제 뇌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좋고 나쁨이 있고 IQ에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처럼 그렇게 뭐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샘솟고 뭐 남들이 생각 못한 방법을 떠올린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니냐. 머리가 보통이거나 머리 나쁜 사람들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네.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IQ가 상당히 제 기억으로 100을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희망이 좀 되시나요? IQ가 많이 낮았었고 네. 뇌 과학자분은 아니신데 그 색채 관련된 걸로 홍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네. 그 우연하게 이 뇌 훈련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이거를 훈련을 하다가 그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까지 되시고 네. 이분이 지금은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그 뉴로과가 있어요. 뇌 센터. 그 센터장이에요. 오. 판교에도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 2개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건강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지적 장애가 있던 아이가 네. 정상 범위로 올라가서 네. 4년제 대학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 자폐를 갖고 있던 아이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뇌는 다 정상이에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네. 무한해질 수도 있고 정말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거 질문하신 분이 난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 라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처럼 이런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네. 책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책 안에 뇌가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실 건데 책을 읽고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한 번 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생각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질문자분의 이제 질문을 유추해 봤을 때는 본인이 난 머리가 나빠.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너 똑똑하다, 너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뭐 갑자기 이제 잠깐 영상을 보거나 갑자기 책을 본다고 해서 나는 뭐 머리가 뭐 나쁘고 뭐 좋고 상관없이 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믿음을 갖기라는 게 진짜 막연하고 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조금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뿌리 박혀 있던 그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 NLP 스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사실은 리프레이밍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생각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인데. 그쵸.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계속 하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주로 1,000억 원까지 필요할까? 내가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이거 말한다고 될까? 근데 이 생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훈련하다 보면. 그렇죠? 혼자 하다 보면 그쵸. 네. 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리프레이밍이에요. 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부자가 못 되고 내의 이 총명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발현이 안 됐던 거구나. 네. 인정하고 나는 이제 내 내면의 이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나는 1,000억을 벌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네라는 단어가 탁 올라오는 순간 그거는 뇌가 바뀐 거거든요. 아주 짜릿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프레이밍 그 기간 내에 이제 이것저것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건 그럼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어떻게 판단도 하게 되고 네. 그 아니라고 이제 판단 내리고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 깨달은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뀌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생각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믿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네. 그거는 뇌가 프로그램된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믿음, 신념이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혼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데 네.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겠어? 근데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뇌를 그걸 바꾸시고 이제 지금 이제 불을 막 거머쥐고 계시니까 뭐 외관도 바뀌고 뭐 혹은 뭐 입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또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바뀌었구나 인식도 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라고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이제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뇌가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뇌가 좀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뇌가 바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순간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네. 경험하는 거는 부정적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생각조차 내가 내 의지대로 못하고 있었구나. 네네.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저는 뇌가 바뀌고 있다고 확신을 해요. 왜냐면 인지부터가 인지조차 못하고 살아. 본인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는지, 너무 절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본인이 얼마나 온전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자려고 누우면 유튜브를 보려다가도 이렇게 탁 끄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진짜 좋아하셔도 돼요. 내가 진짜 잘 살고자 하는 욕구대로 열망대로 움직여주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에 유튜브를 봤어. 그럼 대부분 실망하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 그게 아니야. 유튜브를 봤어. 그래 오늘 유튜브 재밌게 봤어. 만족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재밌게 봤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어서 유튜브에서도 되게 유명한 인물이 돼 있겠어. 이렇게 계속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0억이라고 하면 이제 막연하게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이제 지방대를 나온 이제 학생이 이제 나는 지방대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좀 이제 나이가 좀 차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뭐 지방대에서도 삼성이나 현대를 들어갈 수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은 자기가 지방대 출신이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 그대로 제한 10년 때문에 뭐 대기업의 원서를 쓰지도 않는다거나 그렇죠. 뭐 애초에 포기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못 가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뇌가 바뀐다는 순간 지방대생도 갈 수 있지 않아? 있어.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이제 결과도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현상적인 거잖아요. 지방대를 나왔지만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네. 근데 이게 막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쵸.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실제로 세계적인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학력은 좋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회사를 계속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결국 방법을 찾아내고 면접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취업에 성공하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꾸 저기에 들어가면 좋을까? 이게 아니야. 나는 저기에 들어가서 뭘 할 거야. 내가 삼성 계열사 사장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럼 그 친구 어떻게 살까요?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쵸. 박사까지 다시 할 수도 그쵸. 있고 근데 그게 재밌을 거라고. 왜?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뇌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방대를 나와서 안 된다는 그 제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내가 뭐 박사과정을 가서 입사를 한다거나 혹은 수능을 다시 봐서 좋은 대학 가서 입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혀 안 보이죠. 나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외부에서 잘못 학습된 제한신이에요. 이제 큰 돈을 좀 벌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작가님께서 이제 큰 돈을 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 작가님 실제 경험한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어쨌거나 그 부의 그 그래프라는 게 정비례가 아니고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예, 맞아요. 내가 실제 경험해봤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어떤 거 있으신가요? 약간 이제 돈이 무섭게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네. 이런 감정, 이런 기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저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네. 네. 약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돈 버는 방법이 보여요. 이거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내가 답답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답답하지도 않아요. 왜? 할 거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네. 가끔 무서워요. 왜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대로 현실이 돼간다는 게.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게. 예. 이거 맞나? 나 지금 꿈꾸나? 네. 막. 근데 아시죠? 세게 못 꾸면 네, 꿈에 네. 깰까봐. 너무 좋아가지고 뺄까봐.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게 너무 생각도 딱딱대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드는군요, 그게. 그게 약간 이게 진짠가? 그러고 약간 무서울 때도 있고. 근데 네. 제일 좋은 건 소름이 많이 끼쳐요. 소름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마다 네. 왜 이걸 몰랐지 하면서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거나. 근데 제일 지금 저희 같이 경험하는 거는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예전에는 아이디어로 끝나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지 않아서. 한번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될까 해서 했는데 하면 거의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디어를 저희는 진짜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아이디어를 저희는 상상으로 해봐요. 상상. 아이디어 실천을 몸으로 안 하고 네.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천을 해본다는 네. 거죠? 예.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네.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네. 소름이 엄청 끼칠 때가 있어요. 찾았다. 네. 그걸 경험을 자주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돈이 계속 들어오는 네. 개념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몰입과 비슷한 것 같다. 네. 몰입과는 어떤 뭐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돈 버는데 몰입하는 거예요. 그냥 몰입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네.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해결을 네. 몰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하는 이유가 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거면 돈을 버는데 몰입하자. 막 몰입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1,000억 벌 수 있나 없나? 이 생각 자체조차도 몰입하지 못한 상황인 거네요, 이게. 그쵸. 잡념이 드는 거죠, 일종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이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옆 사람,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원하는 생각 해야 된다. 자녀가 그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자녀는 그게 됐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질문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경찰이 되면 넌 어떤 경찰이 되고 싶어? 네.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도 좀 비슷한 질문 나왔지만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가 사람들이 이제 구분조차 못한단 말이죠. 맞아요. 원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이게 내가 진짜 원하고 안 하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원하는 것만 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뇌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아까 몰입도 나왔었는데 네.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하면 뇌는 그거를 저희가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에 관련된 것만 계속 뇌에 정보가 들어오게 만들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빠져도 그게 거기서는 본인이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네. 나는 원하지 않아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은 뇌는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바뀐다. 정확합니다.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방고하고 피카소 얘기가 예, 굉장히 예. 좀 댓글로 좀 되게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대의 어떤 예술가 두 분이잖아요. 근데 약간 방고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너무 별로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해요. 자기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할까? 늘 부족한 거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려 있으면서도 부족한 거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부족해 보이는. 왜냐면 남들은 잘 그려진 그림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아주 작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그거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진짜 태어나서부터 그 붓을 들었다 할 정도로 이제 집에서도 워낙 그 미술가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자기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내 작품은 돈으로 못 산다. 그 천재 그 작가라는 그거에 되게 심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생전에 그 큰 부를 누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이 고흐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고 그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게 본인이 너무 아팠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는 아픕니다. 그쵸, 그거는 뇌가 하는 작용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아픈 시기를 지날 때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는데 약국인지 병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약을 지으면서 돈이 없어서 그림을 줬다고 해요. 그게 현재 경매가로 64억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그림으로 결제해도 되냐고 하면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약사가 혹은 뭐 의사가 뭐 작가님처럼 이제 나는 진짜 뭐 나중에 1000억 부자가 된다 확신이 있으면 그 그림이 그 기회로 인식이 돼서 이제 그 그냥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예, 그냥 이게 근데 약간 사람마다 이 뇌에 자본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강의 들으면서.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평생 처음 많이 벌어본 돈이 있는데 다 날렸다. 근데 그게 주식 코인일 수도 있고 사기당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나간 걸 수도 있고 자기 건강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자녀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가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신념이 생길 정도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돈은 나쁜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 이상의 돈이 생기면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삶에서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저는 제가 버는 돈을 거의 다 재투자를 하거든요. 거의 한 80% 정도는 재투자하는 것 같아요. 20%는 그냥 먹고 어디 여행 잠깐씩 다니고 부모님 용돈 그러니까 카드 드리고 이런 거. 근데 한 80% 정도를 재투자하고 너무 그게 즐겁고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봐 돈을 벌면 재투자하니까 돈을 더 벌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재투자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오를 거야 해서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전율이 느껴지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회사. 그쵸, 조사하다 보면. 그 저희 회사처럼 주식회사 인리치 같은 회사가 있어. 거기다 주식을 사놓고 그들이 하는 횡보에 이게 약간 본인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고 저 오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런 태도.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생각하지?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면
예를 들면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그쵸. 하니까 거짓말처럼 마치 그 내 제한 신념에 안 될 거를 찾아줘 이렇게 나한테 프로그램 하듯이.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그 돈이 다 사라지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그 맥락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1,000억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사람 다 원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암을 끌어들인 적이 없다. 나는 암을 내가 내 삶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 얘기하는 거 있고, 혹은 나는 가난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나는 이혼을 끌어당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네. 사실은 그 제한 신념이에요. 내적 자아상이 미안한 얘기지만 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네. 부자가 된 사람은 험담을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열심히 사는 데 집중돼 있거나 근데 거의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나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네. 아니에요. 그냥 잘못 학습된 게 뇌에서 계속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만한 능력이 있고 엄청 건강해야 될 사람인데 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게 표현하면 뇌가 알려주는 거다. 지금부터라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뭐 맛있다고 혹은 좋다고 먹은 음식들에서 이 암이 촉발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암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뇌의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뇌 내지는 몸이었던 거고, 그래서 암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약간 네. 그것보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내적 외적 환경에 계속 공유가 되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를 네.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자신의 이제 미래가 없어 이런 느낌보다는 원하는 생각을 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능력을 펼치면서 살 수 있다. 암도 이제는 치유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암에 걸렸을 때 네. 한국 사람만 죽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네. 마치 병원에서 또 쉬어야 되겠다. 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만 죽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학습된 거죠. 예전에 그쵸. 암은 다 죽는다고 우리가 네.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 많이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해져서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또 희망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얘기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뭐 암이 일단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무의식이든 뭐든 간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원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회사가 망했어요. 네.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뭐 제가 아프게 됐어요. 뭐 암이 아니더라도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나는 원하는 생각만 하고 싶다. 강봉구 쟤처럼.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 예. 실제로 당장 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금으로 받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부자들은 이제 돈을 쓸 때 느끼는 그 기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느끼는 기분이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모 유튜버가 네.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네. 봤는데 네. 엄청 부자예요. 네. 수백억 자산가인데 네, 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지불을 할 때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애씀과 스트레스를 지불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왜냐면 네. 이걸 지불하는 순간 내가 해야 할 그쵸. 일, 예. 겪어야 할 일이 예, 떠오르잖아요. 예, 그쵸, 예. 근데 부자들은 그거를 자신의 아이디어랑 바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랑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돈 쓰는데 괴롭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었는데 네. 롤스로이스를 지불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많고 앞으로 벌 돈도 훨씬 많아.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창조해낸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버는 거니까. 그쵸, 예. 롤스로이스가 비싸게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근데 본인이 이 일을 하는 데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거라고 컨설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업 컨설턴트.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기업 컨설팅을 하러 갔어. 기업 오너를 만나러. 그럼 그 오너가 이 사람 어떻게 볼까요? 신뢰가 어쨌든 가겠죠.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롤스로이스는 진짜 싼 거예요. 그쵸, 싼 거죠. 네. 한 번만 컨설팅해도 이거보다 더 많은 돈 벌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부자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배달을 할 때 예전에 그 제가 배달을 하나를 갖다 놨는데 네.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그 네.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에다 줬어야 되는데 아파트에다 준 거예요. 그 완료를 누르고 나왔는데 그새 안 와 있네요. 저희 그냥 안 먹을래 하고 취소를 해버려요. 4만 원 제가 물어내야 돼. 그쵸, 그쵸. 그럼 배달을 한 10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 그 알탕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요번에 흑백 요리사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식사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저는 넉넉히 한 1년? 1년 동안 진짜 원하는 생각에 한번 미쳐봐라. 제가 약간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는 건 1년 동안 그동안 본인이 10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네. 꼭 그렇게 해봐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아, 그 배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 주변 지인 중에 실제로 지금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3년 전부터 저 만날 때마다 자기는 1000억 부자가 될 거라고 진짜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막 이런 거 노트에 막 써가지고 막 실제 노트를 뭐 좋은 거 사가지고 매일 쓰기도 하셨고 예. 그걸 나한테 뭐 보여주기도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그동안 좀 회사를 좀 다니셨어가지고 벌어놓은 돈을 이제 쓰고 있다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잔고가 이제 바닥에 나니까 지금 배달 일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네. 이 시간에도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자기가 이제 뭐 배달로 해서 뭐 한 400에서 500 정도를 버나 봐요. 열심히 해가지고 버는데, 이대로는 1000억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본인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뭐 좀 얘기를 해달라,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그분한테 작가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분을 뭘 해야지 진짜 그분이 원하는 그 1000억의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 1단계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1단계란 건 뭐죠? 무의식 중에 자기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노트에도 쓰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적 자아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거고 네네. 진짜 필요한 거는 1000억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를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1000억 원을 벌었지? 네.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지?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시크릿의 폐해입니다. 자기 개발의 폐해고 그냥 100번 쓰면 되는 줄 알아. 네. 1000번 쓰면 되는 줄 알아. 네. 근데 하루에 100번 쓰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거에 간절을 하기 위한 네. 어떤 장치 같은 건데 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쓰면 네. 나는 1000억 부자가 된다. 그쵸. 말이 됩니까? 뇌가 쓰는 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0억 부자 되게 그 글을 요거는 쓰는데 무의식적 내면 언어를 바꾸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 앉아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배달과 함께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코인이에요. 코인 투자를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코인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본인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정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네요. 나는 뭐 내 능력을 1000억을 벌 수 없어. 무의식 그러니까, 중에.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내가 코인에 투자해서 1000억을 벌어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끌어당김 같은 게 되게 많이 왜곡됐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 짐 캐리가 그 얼마였죠? 100억이었나요? 예, 100억짜리 수표를 써놓고 네. 그걸 가지고 매일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기만 하고 네. 연기 연습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제 생각이 맞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그쵸. 거란 말이죠. 시크릿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쵸. 네. 근데 왜냐면 얘는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차에서 자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면접도 안 봤어. 면접도 안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자기가 자신감이 계속 생기면 보겠죠. 내가 100억을 받을 수 있는 배우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거기 캐릭터에 매몰되는 혼자 상상을 하고 막 이러니까 면접이나 오디션을 볼 수 있지. 맨날 차에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당신 100억 줄 테니까 이거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거봐 강봉구도 지금 생각만으로 안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배우가 됐을 때 상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100억을 받는 배우는 어떻게 연기하나 받겠죠. 그쵸, 받겠죠. 그러면은 아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역에 완전 몰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익숙해져 가고 그게 익숙해져서 표현이 될 때쯤 거짓말처럼 오디션에 기회가 왔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이렇게 흩날리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뇌가 안 바뀝니다.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거봐 결국 행동하라는 얘기자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작가님은 이제 그 사이에 근데 노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이 돼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된다는 것은 아 내가 오늘 연기 공부하기 싫은데 연기학원 가서 혹은 연기 연습해야지 이걸 막 억지로 한다는 이게 아니라 네. 나는 그 연기를 그 연습하고 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예. 노력이라 생각조차 없어지는 그 네네.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듯이 연기하는 게 그 사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네. 아무런 그런 힘이 드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힘들어도 좋지. 비가 네. 예전에 그 비 가수 그분이 네. 아이돌 연습생들 엄청 혼내는 영상이 있었어요. 잠이 와? 네. 집에 가고 싶어? 네. 이 정도로 하고도 네. 근데 본인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자세가 안 나오면은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보여. 그쵸. 그럼 집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돌이든 가수든 배우든 원하는 게 명확하게 그려지면 못 말려요. 그쵸. 말릴 수가 없어. 그쵸? 일 좀 그만하라 그래. 전 일 진짜 많이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훈련되게 되게 무서운 게 저한테 훈련받아서 아이디어를 막 해요.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 막 실행을 해.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될 기미가 보이거나 안 되면 원하는 생각을 포기해버려요. 이거랑 상관없이 아까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러면 생각만 해도 돼? 연습 안 해도 돼? 상상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가 떠올라. 연습 안 할 수 있어요? 하겠죠, 당연히. 문 잠가놨어도 열어달라 그쵸, 그래야지. 그쵸. 아니면은 남들이 용카더라도 집에서 해야지. 그쵸. 옆집에서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하게 된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게 되는 순간. 그 만약에 내가 하고 만들고자 했던 그 표정이 되는 순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좋겠죠. 잠 못 자지. 그쵸. 아,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길을 가다가 정말 예쁜 여자를 딱 봤어요. 첫눈에 딱 사랑에 빠졌어. 예. 근데 이 사랑에 내가 빠지는 순간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예쁨 받고 더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내가 행동들을 막 하겠죠. 예. 그게 너무 힘들지 않겠지 당연히. 그쵸. 그 상태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근데 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고 네. 내가 좋아해주는 걸 좋아해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피곤하고 피로하고 이런 생각이 아예 없겠네요. 그리고 네. 사실은 잠을 못 자고 일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일이 많다기보다 제가 안 자는 거긴 한데 아이디어를 더 하고 싶어서 가끔 이제 좋은 호텔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서 그냥 계속 자요. 그냥 거의 막 12시간, 13시간 자고 네. 편하게 일어나서 왜 어차피 일은 또 직원분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제주도 가서 따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워요. 오히려 스킨스쿠버가 더 힘들었어. 아 그래요? 바다가 워낙 추워져가지고 네. 진짜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네. 아들이 이제 경찰 시험을 뭐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나 봐요. 네. 근데 이제 합격을 시키고 싶은 거죠. 부모님 마음에서는. 뭐 어떻게 좀 해야지 이게 좀 될까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머니가 원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긍정적인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일단 주변 사람들이 편하다. 그리고 자녀가 경찰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네. 경찰 공무원이 됐을 때
그 행복해하는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봐주고 그리고 그게 붙으면 기분이 어떨지도 물어봐주고 네. 경찰 공무원이 되면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자제분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경찰 공무원으로서 행복한 모습이 중요해요. 네. 그게 자꾸 떠올리면 네. 이 친구의 머릿속에 그 경찰 공무원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열망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본인이 경찰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경찰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만약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네. 그가 원하는 상상을 하게 해주는 거 말고는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찰 되려면 더 일찍 일어나라, 공부 더 많이 해라, 이걸 배워야 된다더라, 막 자료 갖다 주고 이거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의지력을 떨어뜨려. 근데 경찰 공무원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패턴을 찾아서 그거에 관련된 대화를 한다면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 공무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시험 공부가 재밌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대부분 이거 해야 뭐 나는 이거를 잡으로 정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려운 거겠죠. 그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제 사춘기 아이와 좀 갈등을 빚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가 봐요. 이 구독자 네. 질문인데 네. 뭐 이럴 경우에 좀 내 아이와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 둘이 다 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둘이 다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어른이 먼저 변하는 게 맞고 이게 왜냐면 자녀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사춘기 때 많이 부딪혀요. 근데 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거에 대한 거를 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아니 또 관계라는 게 또 본인의 의지와 노력 갖고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본인마다 밖에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저희 훈련 받으러 온 네. 사람들은 관계가 다 좋아졌어요. 뭘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생각하니까 이게 그거예요. 부부가 네.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서로 얘기해서 그래요. 고쳤으면 하는 거. 근데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맛있다. 그쵸, 그쵸. 이런데 너 어떻게 알아봤어? 네. 막 이러다가 네. 결혼하고 살면서 이거 왜 안 치웠어? 야, 내가 밖에서 일하는데 설거지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그러면 계속 서로 바뀌어야 될 것만 얘기해. 근데 부모 자녀간도 똑같을 거라고. 네가 이런 태도로 사회에 나가서 되겠어? 네. 근데 본인이 갑자기 그런 거 다 안 하고 원하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자아상이 되게 건강해졌어. 그러면은 그랬어?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좀 신경 쓸게. 이게 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의지력이 이제 차니까 의지 네.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자녀를 바꾸는 법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해갖고 본인이 먼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듣다 보면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게 설명이 딱 이제 와닿으면 좋은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좀 와닿지 않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10억을 벌고 싶다. 뭘 해야 돼요? 자기는 1,000억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 믿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뭐죠? 믿는다는 거?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네. 불편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나는 앞으로 내 능력으로 1,000억 원을 벌 거야. 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10억을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벌 수 있나? 10억 장난 아닌데? 너무 액사 큰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순 10억인가? 매출 10억인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그럼 여기서 넥스트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 딱 올라와서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그것 또한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업이라는 네. 걸 알아차리면 돼요. 나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재밌다. 네. 나는 순수하게 1,000억 원을 벌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알아차린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딱 규정을 다시 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고 불편한 생각을 했어요. 네. 어쩌려고 저러냐 세상이. 네. 그랬으면 나 또 이런 생각하고 있네. 알아차리는 게 네. 사실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차림은. 이제 그 알아차림을 딱 한 순간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바뀌어.
평소에 하던 생각이 무의식 중에 계속 올라올 거야. 2달 동안. 그런 생각들 계속 하다 보면서 난 1,000억을 벌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게 뭐 1,000억이든 뭐 1조든 뭐든 간에 딱 네. 하는 순간 이제 그 상태가 계속 되면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와 설득이 딱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그 인니치 이렇게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제 책에 QR 코드도 있고 그거를 보고 들어오시면 한 달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게 혼자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 확실히 빨라요. 다르죠. 같이 또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몇 명이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회원은 이제 1,000명, 유료 회원은 1,000명 정도 돼가고 그 무료 회원은 9,000명. 근데 유료 회원이 9,900원이라 아마 들어오셔서 왜냐면 그 전에 그 많은 회원분들은 무료 강의만 듣던 분들이라서 안 넘어오셨는데 지금 이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넘어오고 있어요. 그럼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뭐예요? 무료는 가끔 게릴라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단발성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이거 특강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 들을 수 있고 일반적인 강의들은 이제 월 9,900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영상이 다 쌓여 있어요. 1,0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쭉 보시면서 또 이렇게 변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까 뭐 교감 선생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또 기억나는 뭐 교육생 있으신가요? 투제청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가게를 하나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1년 남았으니까 계약 기간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면 그 이제 털고 나가자 이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제 책을 읽고 QR 코드를 찍고 들어왔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내 자아상을 바꿔보자. 사업도 잘 되고 그 생각만 매일 했어. 근데 손님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이거랑 같을 것 같아요? 다르겠죠. 본인이 뭘 하지 않아도 달라져 있어. 자아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거나 전화 손님 이런 것들을 대하는데 매출이 10배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본인은 한 게 없대.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 원하는 생각은.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벌써 캡처해가지고 돈이 그냥 꽁돈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원하는 생각을 하면 끌어당기. 근데 그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기적들이 있고 제가 이 구길미디어에서 출판한 것처럼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수없이 많은 우연과 기적들이 함께 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하는 생각을 하면 뇌가 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전문가들이 그것을 인정했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죠. 근데 제가 뭐 인터뷰를 이제 2번째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너무 획기적인 내용이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생각을 바꿔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구독자 질문까지 해서 이제 많은 질문 드렸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혹시 이 영상이 또 10만 회 정도 나오면은 한 번 더 출연이 가능하신지 그러면 더 좋은 사례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또 생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촬영 때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의 역설의 저자 강봉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좋은 채널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불러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이런 좋은 채널이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